독일 사적 노후 준비는 선택 아닌 필수로. 독일의 국가연금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개혁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조사 결과는 국민 대다수가 연금 수령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적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독일 근로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노후 자금이 충분할 것이라 확신하는 응답자는 19%에 불과했습니다. 블랙록 독일 대표 디르크 슈미츠는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가연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독일 정부는 매년 약 1,000억 유로의 세금을 연금 기금 보전에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 수명 증가로 은퇴자는 늘고 부양할 현역 근로자는 줄어드는 구조적 적자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개개인이 스스로 자본시장 기반의 노후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합의는 요원하지만 독일 사회에서는 이미 사적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ESA 첫 독일인 달 탐사 추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공식화. 유럽 항공우주국이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에 유럽 우주인을 본격 참여시키며 약 반세기 만에 독일 국적 우주인이 달을 향해 나설 길이 열렸습니다. ESA 요제프 아슈바우 사무총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국적의 ESA 우주인이 순차적으로 달 탐사 임무에 참여하며 그 첫 순번을 독일이 맡게 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ISS 경험이 있는 베테랑 우주 비행사 알렉산더 거스트와 마티아스 마우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연구부 장관도 50년 넘게 멀어졌던 달에 다시 다가갈 시점이 왔다며 독일인의 역사적 참여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 ESA는 향후 3년간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우주 정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독일은 이 중 54억 유로를 부담하며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최대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탈레반, 독일 내 아프간 외교 공간 사실상 전면 장악.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독일 내 모든 외교 공간을 공식적으로 자국 통제하에 두었음을 과시하며 외교적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베를린 대사관과 본민은 총영사관 웹사이트 명칭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로 변경된 것인데 이는 탈레반이 2021년 집권 후 폐지한 구이슬람 공화국 대신 사용하는 공식 국호입니다. 이번 공간 명칭 변경은 탈레반 측이 독일 주재 외교 공간 전체를 자신들의 공식 기관으로 선언한 상징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탈레반은 전 세계 57개 공간 중 42개가 카불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본 총영사관이 마지막까지 탈레반 통제에 저항했으나 10월 초 구정부 파견 총영사가 사실상 해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현재 본 총영사관은 독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 강제 송환 목적으로 제한적 승인한 탈레반 소속 외교관 2명 중 1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장악에도 불구하고 독일 외교부는 여전히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국제사회는 여전히 탈레반 정권을 공식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공간 명칭 변경은 향후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법원 팔레스타인 회의 강제해산 위법 판결. 2024년 4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팔레스타인 콩그레스를 경찰이 사전 금지하고 개최 2시간 만에 강제 해산시킨 조치에 대해 베를린 행정법원이 위법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와 해산이 비례적이지 않았다며 주최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사 중단 시점까지 범죄적 표현,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가장 강력한 조치인 해산을 택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 특히 경찰이 특정 연사 퇴장 등 덜 침해적인 대안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기본권이며 이를 제한할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의 개입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금지된 연사 중 한 명이 영상 메시지 형태로 등장하자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전체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안보 우려와 기본권 보장이 충돌할 때 국가기관이 집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비례성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됩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 나토 유럽화해야 사상 최대 국방 예산 정당화.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2026년 국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냉전 종식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전략적 자립과 방위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나토는 유럽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서양 동맹으로서도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연방의회 연설에서 미래의 어떤 동맹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시대라고 진단하며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과 유럽이 스스로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독일의 2026년 국방 예산은 연방군 특별기금 255억 1천만 유로를 포함해 총 1082억 유로로 책정됐다. 이는 2025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증가이며 정부 예산 중 노동사회부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일방적 영토 양보도 강요돼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군사 지원과 강력한 안전보장을 촉구했습니다.